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특이하다고 해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겨지기 마련인데 제가 겪은 시댁 식구들은 도저히 그냥 넘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지근성은 말도 못할 정도이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허황된 꿈속에서 사느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었죠. 물론 결혼을 하기 전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은 늘 웃어주었고 다정한 말만 건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시작은 바로 남편의 차별이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댁만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친정이 시댁보다 더 살만하다는 것이었죠. 여보, 이번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같던데 왜 우리 부모님께는 안 드려? 장인어른 장모님은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으시잖아. 굳이 우리가 용돈까지 챙겨야 해? 뭐? 그거랑 같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성의 표시잖아. 다음부턴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도 챙겨드려.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챙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욕심만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시댁에 비하면 친정의 형편은 살만한 것이 맞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밤낮 없이 노력하신 덕에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하고도 소형 아파트 2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 형편만 된다면 자식된 도리라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오로지 시댁 타령만 하더군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생신 때도 남편은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 시부모님 생신 땐 아침에 생신상을 시작으로 점심 땐 동네 분들과 잔치를 벌이고 저녁엔 좋은 곳으로 모셔 식사를 마치고 용돈까지 드리고 나서야 잔치가 끝이 났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뜻에 따라줬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생일을 일부러 무시한다는 걸 안 이후엔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행동했네요. 그랬더니 웬걸?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몰라? 아침 생신상 차리러 안 가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들인 당신은 이때까지 자도 되고 며느리인 나는 좀 자면 안 돼? 당신 말대로 난 아들이고 당신은 며느리잖아. 시부모님 생신상은 며느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연애를 할 땐 이렇게까지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며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당연하다는 듯 뱉어내더군요. 뭐? 당연?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연한 도리 좀 하고 살아. 나한테 일 떠넘기지 말고 말이야. 작년엔 다 해놓고 갑자기 왜 이래? 뭐가 또 불만이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고. 작년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 생신을 싹 다 무시하고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도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기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하여튼 올해부턴 나도 당신이 하는 그대로 시댁에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나랑 당신이 같아?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같냐고. 그리고 당신 집은 굳이 우리가 안 챙겨도 가진 돈으로 알아서 즐겁게 보내시겠지. 형편 되고 돈도 있는데 자식들이 나서서 그런 걸 챙겨야 해? 그쯤 되니 돈 타령, 형편 타령에 이골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형편 되고 돈도 있으면 자식들이 생신조차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딴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한테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부모님 섭섭해하죠. 최소한 연락은 했어야지. 그까짓 연락이 뭐라고. 올해부터 전화는 드릴 테니까 일단 엄마 집에 가서 생신상부터 차려. 싫다니까. 그렇게 차려드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신 혼자 가서 해. 나도 앞으로는 당신처럼 시댁엔 전화만 드리고 우리 집만 챙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한 여자가 왜 친정을 챙겨? 친정 챙길 시간에 시댁에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 몰라?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론 친정 일엔 신경 쓰지 마. 알겠어? 남편은 발악을 하는 것처럼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사고를 밀어붙이는 남편을 보는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알기는 뭘 알아. 당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당신 집만 챙기라고 나한테 강요하잖아? 그러면 나 앞으로 시댁엔 아예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으면 당신 행동부터 똑바로 해. 뭐라고? 당신 정말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눈물 콧물 흘리지 말고 내가 기회 줄 때 얼른 우리 집에 가는 게 좋을 텐데. 뒷감당이든 앞감당이든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이나 잘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당신이 우리 집에 한 행동 그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지 뭐.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생신이니 적어도 점심시간 전엔 시댁에 가서 식사 대접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이었죠. 결국 시모의 생일날 시댁엔 가지도 않았고 발만 동동 굴리던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혼자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심통이 잔뜩 난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언니,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 생신날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 보니까 오빠랑 싸운 것 같던데.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이런 날엔 와서 며느리가 아침에 미역국도 끓이고 잔치 준비도 했어야죠. 싸운 것보다는 오빠가 친정 부모님께 한 행동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가씨 오빠가 이날 이때껏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참나. 오빠는 오빠고 언니는 언니죠. 오빠는 남자고 사위니까 불편해서 연락도 못 할 수 있어도 언니는 며느리니까 그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시댁 핏줄 아니랄까봐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읊고 있더군요. 시집은 가지 않았어도 그간 그나마 말이 통했던 사람이 시누이였는데 그런 시누이마저 저런 말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라서 시댁 불편한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연락 안 해도 되겠네요? 언니는 불편해도 다 해야죠. 며느리잖아요. 아가씨, 며느리가 무슨 무적의 논리라도 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든 며느리잖아요.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냐고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말은 오빠가 언니 친정에 신경도 안 써서 언니 역시 우리 집에 신경도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 결혼을 했을 뿐이지 시댁에 노예 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결혼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아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로 결정할 땐 그 정도 차별 대우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결혼했어야죠. 같은 여자인 시누이가 저런 말을 하니 더 열이 오르더라고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텐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저러는 꼴이 우습기도 했고요. 아가씨나 시집가서 차별 대우 받고도 참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래요? 전 앞으로도 오빠 하는 그대로 시댁에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부모님 생신은 친자식들이 좀 챙기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런 상황이 되니 이혼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남편이 믿긴 했어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남았기에 생각만 할 뿐 결심은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정엔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저 역시 시댁 행사에선 자연스럽게 배제되었고요. 가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보는 일도 없으니 그 점 하나는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활이 적응이 되었는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며
집안이 떠들썩거리더군요. 들었어? 정은이 의사랑 결혼한대. 무려 성형외과 의사. 정말? 축하할 일이네. 어머님 아주 좋아하시겠네. 당연하지.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 들어보니까 집도 꽤나 산다는데. 역시 내 동생이라니까. 당신도 지금부터 내 동생한테 잘 보여놔. 혹시 알아? 간단한 시술은 그냥 해줄지. 됐어. 그런 걸로 괜히 아가씨 부담 주기 싫어. 그냥 아가씨한테 축하한다고 말이나 전해줘. 축하한다는 말만 전하고 여전히 신경을 쓰지 않는 척을 하긴 했지만 속으론 많이 불안했어요. 개념 없는 말만 쏟아내던 신우이는 돈 개념도 없는 편이라 간호사로 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하는 취집이 꿈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신우이의 결혼 상대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니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시댁으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라고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기에 이유 모를 불안함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엔 시모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커피까지 가져다 주며 과한 친절을 베풀더군요. 그리곤 준비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아가, 들어보니까 바깥 사돈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발뺌이라도 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남편에게 들은 듯 다 알고 물어보는 시모의 말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갑자기 친정집 이야기는 왜 물으세요? 그게 이번에 정은이 성형외과 의사한테 시집가게 된 건 들었지? 네, 축하한다고 아가씨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집에서 결혼 선물로 우리 예비 사위한테 병원을 개원해준다고 하더구나. 그 대신 집은 우리한테 마련하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래서 말인데 그 아파트에서 우리 정은이네가 월세로 좀 살면 안 되겠니? 네? 월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월세살이인 거 밝혀지면 난리 날 텐데요. 그거야 당연히 비밀이지. 우리만 조용히 하면 누가 알 거야? 일단 조건은 맞추는 척하고 시집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공짜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세살이를 한다고 하니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마침 세입자가 나갈 시기가 되기도 했고 시누이에겐 좋은 기회가 맞기도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문제이긴 했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할 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약서에 월세 3개월 이상 미납 시 당장 나가겠다는 조항을 따로 강조해서 넣어도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조건에 시모는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얼굴까지 붉히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집도 아니고 원장님 사모님 자리에 시집가는 건데 그까지 월세 밀릴까 봐요? 아무리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입장이라지만 진짜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밀릴 일 없으니까 더더욱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딴 집 알아보세요. 저도 굳이 가족이랑 이런 일로 엮이는 거 싫으니까요. 부모님 대신 세입자 관리는 제가 하던 터라 월세 문제로 골머리도 썩어받게 확실히 하고 싶었고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모도 꽤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저 말고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계산이 되었는지 상냥하다 못해 비굴한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왜 괜한 말을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아가, 네 뜻대로 다 할 테니까 그 집만 우리 정은이네가 살게 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인 건 알고 있지? 그래요, 언니. 제가 결혼 앞두고 조금 예민해서 순간적으로 좀 욱했어요. 미안해요. 일단 언니 뜻대로 다 할 테니까 비밀만 좀 지켜주세요. 알겠으니까 월세만 밀리지 마세요. 제가 세입자 관리하긴 하지만 부모님 집이기도 하고
그 월세로 매달 부모님도 고정적으로 쓰시는 곳이 있어서 밀리면 정말 곤란해요. 일단은 알겠어요. 절대 밀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시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시누이는 시댁 기둥뿌리를 제대로 뽑아놓고선 시집을 가버렸고 남편은 신혼집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사줬다고 하더군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쓴 것은 짜증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든 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없는 집안에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일에 괜히 말을 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앞날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며 찰떡같이 약속했던 시누이는 우려했던 대로 딱 4개월 동안만 월세를 내고 그 다음 달부터 소식이 없더군요. 처음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무슨 일이 있냐고 좋게 물었죠. 여보, 아가씨 월세가 늦어지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화를 낸 것도 짜증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저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은이 혼자 남편 몰래 돈 마련하느라 좀 늦는가 보지. 떼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정없이 왜 그렇게 닥달하냐? 좀 기다려. 마련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닥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짜증을 내?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아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좀 늦었을 뿐인데 그걸로 언제 주냐 무슨 일 있냐 꼬치꼬치 캐묻는데 딱 한마디 했다. 내가 그것도 못해? 그것도 하지 마. 당신은 그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닥달하는 말 같아서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더 나빠. 누군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낼 시간에 서로 기분 나쁜 일 없게 아가씨한테 늦지 말고 제때제때 넣으라고 하면 되겠네. 남편은 그저 저를 노려볼 뿐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의 정 떨어지는 행동에 제 마음 역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2달째가 되었고 이번에는 남편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죠. 아가씨, 월세 2달째 안 들어오고 있던데요. 기다리다가 이렇게 연락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면 되지. 꼭 이렇게 연락해서 녹족해야 하겠어요?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군데 저리 짜증을 내는 것인지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최대한 사정을 봐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런 결심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독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가씨가 월세를 똑바로 넣었으면 됐잖아요.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아가씨가 왜 화를 내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독촉하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요? 처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월세 밀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분명 이 월세로 부모님이 매달 따로 쓰시는 곳이 있으니 잊지 말고 꼬박꼬박 달라고 했고 아가씨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으면서 철석같이 약속했었어요. 이런 독촉이 싫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켰어야죠. 그 말에 시누이가 당황한 것이 수학이 넘어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고 한참을 씩씩거리던 시누이는 더욱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줄게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까지 푼 돈 다 줄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믿고 기다리면 되지. 더럽고 치사하게 진짜. 더 더럽고 치사한 꼴 보기 싫으면 약속한 3달은 넘기지 마요. 전 분명 경고했어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굴던 시누이는 끝끝내 월세를 넣지 않았고 그렇게 약속의 3달째가 됐네요. 시누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마지막 달에 남편에게 선포를 했죠. 아가씨한테 전해. 이번 달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달이고 딱 3개월째 되는 날에 가서 짐 빼라고 할 거야.
보증금은 밀린 월세 빼고 돌려줄 거란 말도 잊지 말고.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은 욕까지 하며 저를 모진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야, 너 진짜 그런 식으로 굴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동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까짓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가 장모님께 잘 말해주면 되는 일이잖아.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냥 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안 주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난 몇 번이고 말했어. 약속한 날은 지키라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너 때문에 정은이 이혼이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까짓 돈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애 이혼녀 만들면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답답한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딴 말 길게 할 필요 없고 당신이 이렇게 난리쳐도 난 내가 방금 한 말 주워 담을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한테 똑바로 전해.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사정을 설명하고 좋게 저에게 부탁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누이고 남편이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큰 소리만 치다가 제 마음까지 차갑게 식게 만들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남편을 비롯해 시누이와 시모는 초조하긴 초조했는지 저에게 갖은 애를 쓰며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이거 제가 시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한 갈비찜인데 언니도 좀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언니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아가. 정은이 얘가 이거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다 했다고 하더구나. 입맛에 맞을진 몰라도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맛있게 먹어주려무나. 지금 청소 중이라 다 해놓고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청소? 정은이 넌 뭐하니? 언니 청소 대신 안 해주고. 아가, 정은이한테 다 시키고 넌 앉아서 밥부터 먹어. 내가 차려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거라. 그래요, 언니. 제가 바닥에 광이 나게 청소 다 할 테니까 언니는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나 맛있게 먹어요. 이제 와서 제 환심을 사서 월세 걱정 없이 그 집에서 살려는 검은 속내가 어찌나 훤히 보이는지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보다 더 추악한 건 남편 놈이었죠. 욕을 하며 난리를 부릴 때는 언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 제 다리를 붙잡고 안마를 다 해주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나 앉아서 일해서 다리 아플 일도 없는데 웬 안마야? 그냥 평소에 구두 많이 신고 다니니까 아프겠다 싶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만해. 가만히 좀 있어봐. 다리를 이렇게 잘 풀어줘야 피로도 풀리고 여자한테도 좋은 거야. 앞으로는 자주 해줄게. 갖은 아양을 떨며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보는데 남편 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보단 이렇게 수가 얕은 한심한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거기에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연히 본 카톡 대화방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와 남편이 나눈 것이었는데 두 사람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오빠, 언니 기분 좀 어때 보여?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나지만 너랑 엄마도 날마다 와서 집안일 다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많이 유해졌어. 그러면 한동안은 월세 이야기 안 꺼내겠지? 나 진짜 돈 나올 것도 없고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 안 된단 말이야. 바로 이혼당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언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니까. 한동안은 고생하더라도 엄마랑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림도 좀 해주고 그래. 그렇게 기분 맞춰주다 보면 월세 달라는 말 안 할 거고 공짜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명의만 네 명의 아닐 뿐이지 그냥 네 집 되는 거라고. 그렇겠지? 정 안 되면 오빠가 월세 좀 내주면 안 돼? 아무래도 불안하단 말이야. 오빠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 시집 갈 때 가전해준다고 긁은 카드값 아직 내고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 언니한테 잘해.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 좀 그만하고. 알겠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오빠나 언니랑 싸우지 말고 비위 잘 맞춰줘. 두 사람의 문자를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너무 예상 그대로여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굳이 그 인간들이 베푸는 호의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며 여유롭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네요. 더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그 인간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준비하는 그 마음도 가볍더군요. 그렇게 석 달이 되던 날, 명도 소송을 위해 중도 해지 내용 증명을 신우이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월세가 밀렸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는 통보였죠. 이것 때문에 신우이의 남편은 그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월세마저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뜻밖의 수확이긴 했네요. 언니, 집으로 그딴 걸 보내면 어떡해요. 남편이 집에 있다가 서류 내용 다 보고 지금 난리 났다고요. 소송 걸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해서 보냈을 뿐이에요. 누가 먼저 받아보는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러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월세를 냈으면 됐잖아요. 뭐라고요? 소송? 그렇게까지 할 거면서 왜 우리가 친절하게 굴 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든가 소송할 거라고 언지를 주든가 했어야죠. 내가 왜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좋아서 청소해주고 밥상 차려준다는데 내가 굳이 싫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명도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험한 꼴 더 보기 싫으면 집부터 비워요. 진짜 이러기에요? 나 지금 언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언니는 이 와중에도 집 비우란 말이 나오냐고요. 이혼당할 만한 짓 했으면 이혼 당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혼은 이혼이고 집은 빨리 비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신우이에게서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죠. 신우이가 할 말이야 뻔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 후 신우이의 집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혼 통보를 듣고 시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취집의 꿈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었죠. 신우이가 울고불고 하며 시댁으로 돌아오자 시모는 그 즉시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 꼴이 어떻게 된 줄이나 알아? 사모님 소리 듣던 내 딸이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월세 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내라는 월세는 안 내고 얕은 잔머리나 굴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딸 인생 망쳐놓고 계속 그 월세 타령을 하고 싶어?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애를 이혼녀 만들어 놓고? 내 다시는 그 월세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시모는 그대로 저에게 돌진하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전 그 손을 붙잡아 있는 힘껏 밀어버렸네요. 시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저 모진 것,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하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해? 내 아들이 널 가만히 둘 거라 생각하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아, 그쪽 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 아들이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뭣도 아닌 내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줌마.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바로 이혼 이야기를 했고 시모는 아줌마라는 말에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뭐? 아줌마?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감히 네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야. 하늘?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내 하늘이면 이미 난 시궁창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애먼 사람 시궁창 살이 그만 시키고 얼른 나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시모는 그 말에 몸까지 바르르 떨며 다시 달려들었고 전 또 팔을 붙잡아
그대로 끌고 집 밖으로 던지다시피 쫓아냈죠. 그렇게 진상 한 명을 처리하고 나니 또 다른 진상, 남편이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도 이혼 이야기보단 신우의 말만 꺼내놓는 꼴이 참 대단한 가족애더군요. 정은이 당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게 사실이야?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딴 짓까지 한 거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네 여동생은 그따위로 살다가는 언제 이혼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간호사인 직업 하나 빼고 집안 성격까지 모조리 다 꾸며서 한 결혼,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너랑 네 집안 때문에 망한 인생이니까 여기에서 책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네 집에서 가서 네 탓 내 탓 따지고 살아. 우리 집 식구들이 뭘 잘못했다고 탓을 하란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인데 당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장 이삿짐 센터부터 보냈겠지. 사다리차 말고 서류부터 간 걸 고맙다구나 생각해. 그리고 이거나 받아.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려던 남편의 입을 막고 싸놓았던 짐을 남편에게 던져주었어요. 짐 가방을 내려다보던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는 듯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짐이야? 설마 나 나가라고?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더니 설마 그 말 진심이었던 거야? 당연히 진심이었고 이제 내 진심 잘 알았으면 얼른 이 집에서 좀 꺼져줄래? 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이 집 대출금 나도 같이 갚았거든? 가난한 집 아들이 집을 마련할 돈이 있었을 리도 없었고 제가 청약 당첨된 집 대출금을 조금씩 함께 갚은 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뻔뻔하다 싶었는지 다 기어서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아, 그 대출금 몇 번 같이 낸 거? 그 대신 돈 없다는 핑계 대면서 공과금이랑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었던 건 기억도 안 나나 봐. 이혼 소송 하는 김에 그 소송도 같이 해야 그 입 다물고 얼른 나가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어떻게 하면 그 난관을 헤쳐나갈지 고민이라도 하는 듯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오지 않았으면 섭섭할 뻔했을 시누이까지 집으로 와 저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돈도 많은 집에서 월세 가지고 꼭 그렇게 치사하게 했어야 했어? 내가 말했지. 애초에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은 너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냥 돈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 다 너희 엿보인 거야. 앞에선 알랑방귀 끼고 뒤에선 얄팍한 수났으니까 그딴 꼴이나 당하는 거라고. 뭐? 너 내 인생 망쳐놓고 네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 같아? 내가 너 우리 오빠랑 이혼시키고 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어차피 네 오빠랑은 이혼할 거고 나 쫓아다니면서 그딴 짓 하면 이혼녀 딱지에다가 다른 딱지도 가지게 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게 진짜. 오빠, 저거 가만히 둘 거야? 그냥 이대로 지켜만 볼 거냐고. 신우이는 말로는 저에게 당해내지 못할 것 같자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강제로 신우이의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당장 네 언니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오빠,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나까지 이혼당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신우이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많이 당황한 듯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말에 따를 생각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빌어? 빌려면 저게 나한테 빌어야지. 오빠, 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저것 때문에 다 망했다고. 너 호칭 똑바로 못해? 언니한테 저게 뭐야 저게. 그리고 네가 다 잘못해놓고
왜 네 언니 탓을 해? 얼른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네가 지금 고집 부려서 나까지 쫓겨나면 나 진짜 너 가만히 안 둬. 남편은 고함을 질렀고 신우이는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저만 노려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상황만 중요시 여기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오빠가 이혼하든 말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이에요. 이 상황에 웃음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계속 신우이를 닥달하고 있었고 결국 신우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언니, 제가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면 오빠는 언니 말처럼 제가 다 잘못한 건데 이혼까지 당할 처지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언니한테 화풀이했네요. 눈꽃만큼의 진심도 없는 신우이의 사과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그 사과가 먹히지 않는 걸 알아챘는지 더욱 강하게 신우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너 그게 사과야? 똑바로 싹싹 빌면서 사과 못해? 계속된 남편의 요구에 신우이도 폭발해버렸는지 눈물까지 쏟으며 남편의 말에 반발하더군요.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이 누군데 왜 계속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당하게 생긴 건 나라고 나! 신우이는 울고불고 하며 악을 썼고 전 신우이가 떨어뜨리는 그 눈물조차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됐어. 하기 싫다는 사과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싸준 짐이나 들고 네 여동생이랑 내 집에서 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제대로 된 사과 받게 해줄게. 어? 누가 사과받고 싶다고 했어? 난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헛짓 그만하고 이 짐 들고 네 집으로 가서 나랑 이혼이나 빨리 해줘. 그게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니까.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신우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솔직히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다 우리 집에서 잘못한 일이잖아. 당신이 잘못이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월세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킨 것도 내가 아니라 정은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좋은 말로 월세 넣어달라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화만 냈던 거 기억도 안 나나 봐? 그런 일 있기 전엔 내 가족들 다 무시하고 당신 집만 챙기라고 한 짓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따지고 들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난 그렇게까지 당신이 섭섭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땐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랬던 거야. 이혼할 마당에 사랑 타령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남들은 한 번씩은 다 한다는 사랑 타령마저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이란 마음이 남지 않았다는 걸 진작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만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덕에 더욱 단호하고 냉정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가족들 알뜰살뜰 잘 챙기면서 잘 살아.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말이야. 나한테 가족은 당신뿐인데 자꾸 누굴 챙기라는 거야. 나 앞으론 방금 한 말처럼 내 가족은 당신뿐이란 생각으로 살게. 아니,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주라. 응? 왜? 우리 아빠 집에서 네 여동생 공짜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 집에서 네가 버는 돈은 네가 다 쓰면서 공짜로 살게? 내가 미쳤니? 그 꼴을 계속 보고 살게? 더는 긴 말 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 그걸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가 월세 안 내려고 그랬던 거. 설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그거 괘씸해서?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은 코로 들은 거야?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 마누라 친정 등이나 처먹을 남편 놈이랑 살고 싶은 여자가 몇이나 있겠어?
그런데 난 그거 말고도 그냥 너란 인간 자체가 싫다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 사랑 안 하잖아. 나도 당신 사랑 안 하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결혼 생활 지속할 이유도 없고. 나는 당신이랑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도저히 설득은 힘들겠다 싶었는지 입이 대빨 나온 시누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와 저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네요. 소송은 진행되었고 남편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 시모는 겨우겨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좁디 좁은 그 집에서 옹기종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누이도 위자료를 이중으로 뜯겨 대출을 낸 상황이고 전 남편도 위자료를 주느라 대출을 냈고 전 시모 역시 하나뿐인 딸을 의사 집에 시집 보내느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 상황이었고요. 그야말로 대출만 가득한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네요. 전 시누이는 취집이 물 건너가고 나자 망연자실했는지 일도 하지 않고 신불자의 지름길을 밟고 있다고 했고 전 남편은 밤낮 없이 빚을 갚아내느라 등골이 휜다고도 전해 들었고요. 그러게 진작 친정에도 좀 잘하고 가정에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저도 그렇게까진 하진 않고 참고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 자업자득에다가 자기 복 자기 발로 차버렸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요즘은 맞선을 통해 만난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에요. 저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과거가 있었던 만큼 서로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답니다. 남자친구 자랑을 좀 하자면 다정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양가 부모님께 다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아픔이 한 번씩은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둘 다 시작이 참 힘들었고, 만나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보단 조심스러웠던 것도 알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아픔을 한번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고, 그런 우리가 서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나왔다는 건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란 거 아닐까? 그렇겠지? 그러면 나 믿고 한 번만 더 큰 용기 좀 내줘. 나 이제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말이지? 자기가 나한테 와주기만 하면 과거를 없애주진 못해도 과거를 잊게 만들어줄 순 있어. 꼭 그렇게 되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 흔한 꽃다발도 반지도 준비되지 않은 프로포즈였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심이 느껴져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만 내렸을 뿐 아직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물론 저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우선 지금은 이 남자와의 행복한 연애를 좀 즐기며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이렇게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처음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다들 그러하듯 하소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두고 과거를 털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사연을 듣는 분 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혼, 저도 겪기 전엔 참 무서웠어요. 제가 한 선택,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지옥 같은 날의 끝은 무엇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음, 외로움, 초라함. 떠오르는 단어들 속엔 희망찬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조리 다 상상하기도 싫은 것들 뿐이었죠. 그래서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네요. 힘들다고 해서 다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힘든 그 상황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후회가 되지 않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겠죠. 그런데 저처럼 빛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면 나를 위해 큰 결심 한번 해보는 것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한 자신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